네, 오늘의 포커스 온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포커스 온 김선윤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전문가님 종목들 리뷰 한번 AS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P소프트 한번 AS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딥페이크와 인공지능 포함해서 신기술 활용에 이루어지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범정부 종합대책이 발표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관련주들 계속해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SP소프트 과연 어디까지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네, 현재 지난 수요일 날 좀 말씀드리고 나서요. 움직임 자체가 좀 제한적입니다. 큰 폭의 상승은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고 있는데요. 제가 손절가를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8,600원짜리 이탈할 경우에는 뒤돌아보지 마시고 파는 게 우선 맞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실적적인 측면이나 정부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여러 이슈들, 그리고 이제 국정원으로부터 보안 기능 확인서까지 획득한 회사이기 때문에 기술력은 좀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상장한 지 6개월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버행 이슈도 좀 안정적이고 바닥부터 해서 딱 돌려 세우는 모습들, 상장 첫날부터 거의 쌍바닥 찍고 돌리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조만간 한 번 더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반등이 나온다면은 1차적으로 15,000원까지의 상승 가능성은 열려있기 때문에요. 크게 이제 매도하실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1차 목표가를 11,000원 잡았거든요. 물론 이제 2차 목표가를 14,000원까지 잡아드리긴 했는데 충분히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급한 매도보다는 조금은 차분하게 지켜보시면서 홀딩하는 전략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SP소프트 살펴봤습니다. 당시에 1차 목표가로 11,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14,000원 제시를 해주셨는데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급한 매도보다는 일단은 홀딩하는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 금요일에 장 마감한 후에 시간 외에서 움직였던 종목들도 이어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외 특징주입니다. 브리지텍, 인지소프트, 모트렉스, TDS팜 한 싹 자리하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 시간외에서는 대체로 개별 이슈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현대차 자율주행 관련주,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도 움직였고요. 또 K뱅크가 코스피 상장과 관련해서 예비심사 통과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지분을 보유한 종목들도 시세를 좀 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잠시 후에 함께 짚어보시죠. 네, 시간의 특징주 먼저 짚어봤습니다. 전문가님, 이 중에서 오늘장 안에서 추가적인 움직임 보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K뱅크가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통과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브리지텍과 인지소프트가 이제 관련주로서 딱 엮여 있는 모습인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브리지텍 같은 경우는 K뱅크의 지분을 0.8%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이 없어 보이실 수 있는데 이게 현재 비상장 시장에서요. 한 4조 5천억에서 5조가량 정도의 현재 기업 가치 거래되는 기준으로 해서 거래 가격 기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을 하게 될 경우에 6조 이상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를 토대로 계산해 보면은 브리지텍의 지분 가치는 약간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약 450억가량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브리지텍의 시가총액은 794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0.8%의 지분도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시간외로 상한가에 들어갔던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인지소프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종목은 0.4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200억 이상이 되는 금액입니다. 인지소프트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640억 수준이기 때문에 역시나 지분 가치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K뱅크가 이제 통과하고 나서 상장하는데 좀 시간은 좀 걸릴 거고요. 일단은 기대감 때문에 꾸준하게 올라가지만 브리지텍과 인지소프트의 차트 상황으로 살펴봤을 때 좀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큰 바닥을 확인하고서 다시 되돌림 반등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매물벽 자체가 서서히 존재하는 구간 자체가 브리지텍 기준으로는 7,000원대 이후부터 존재하기 시작하고요. 점차 크게 두꺼워지는 구간 자체는 8,000원대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등이 좀 크게 나온다면은 8,000원대 자리가 조금은 걸림돌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자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부터 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현재로서는
금요일 날 시간의 상한가 흐름이었기 때문에요. 오늘의 아마 좋은 흐름을 유지하는 종목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반짝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마 급등이 나오고 내일 시장에서는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오늘 오후장도 밀릴 수가 있어서요. 급등이 나온다면 빠르게 치고 빠져나오는 전략을 유지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혹시나 거래량이 붙어서 가게 될 경우를 고민해봐야 되는데요. 거래대금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지난 이제 5월 13일 같은 경우 이 기준을 돌파해줘야 되는데요. 충분하게 돌파할지 모르겠어요. 좀 더 이제 상승을 좀 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때 당시에 거래량이 1,100만 주가량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저 자리를 돌파하면서 가기 위해서는 8,000원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역시나 거래량 자체가 한 7,800에서 1,000만 좀 나와줘야 한 8,000원대 근처에서 조금 주가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꼭 보고 대응하시고 거래량이 좀 많이 붙지 않는다면은 아침에 빠르게 튀었다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인지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시간으로 9.8%가 상승을 했단 말이죠. 자, 인지소프트 차트 당겨보자면요. 큰 바닥을 확인하고서 얘는 이렇게 돌리는 그림이 나오는 차트입니다. 굉장히 이쁜 차트를 좀 보여주는데요. 바닥에서 돌리고 가는 모습이에요. 이번에 마찬가지 흐름이 또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매물대가 가장 두꺼운 라인 자체가 이 종목은 이미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 2만 원대 좀 안 되는 부분, 2만 원대 부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자리에 대한 부분이 오늘 시간으로 이미 올라섰기 때문에 치고 올라가 줄 거예요. 그러면은 가격적으로 봤을 때 약 2,000원가량 상승이 나오는 부분이라 오늘 자리에서 21,000원대, 22,000원대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자리가 22,000원 자리 자체가 바로 전고점이거든요. 여기에서 거래가 붙어줘야 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올해 1월 달에 보여줬던 자리가 있어요. 크게 이제 윗골이 달면서 떨어졌던 자리인데 여기 자리입니다. 1월 19일 날 자리인데요. 이 당시 거래량 자체가요. 180만 주였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이 종목 기준으로 상당히 많은 거래량입니다. 자, 180만 주인데요. 최소한 100만 주 정도나 200만 주 정도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여기 자리에 대한 돌파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22,000원이죠. 그래서 우선은 뭐 인지소프트나 브리지텍이나 이슈 자체가 작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엄청나게 크게 이슈화 되면서 계속 갈지 여부는 조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출렁임이 나올 수 있으니 만약에 늦게 따라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빠르게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면 조심하시고 인지 같은 경우에는 22,000원대 움직이면서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모트렉스인데요. 자, 모트렉스 같은 경우도 시간으로 8%대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자, 모트렉스가 올라갔었던 이유가 뭡니까? 우버 CEO가 방한을 해서요. 현대차와 네이버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한국은 우리의 핵심 시장이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우버를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슈화는 좀 됐습니다. 그래서 모트렉스 같은 경우가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 시간으로 좀 보였고요. 근데 이미 이제 8월 29일부터 해가지고 급등이 좀 나왔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현대차 자율주행 그 파운드리 신사업 이슈가 있기도 하지만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슈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테슬라가 조만간 로보택시에 대한 부분을 좀 발표를 할 것 같아요. 뭐 사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테슬라가 3.8% 급등을 하기도 했었고요. 테슬라가 배트맨 촬영 장소에서 로보택시를 좀 공개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뭔가 조금 다시 로보택시 관련해서 또 이슈화 시키면서 주가를 좀 뛰어 올리려나 그런 좀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래서 자율주행 이슈 자체가 시장에 다시 한번 조금은 바람이 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근데 모트렉스 차트를 보면요. 지난 이제 목요일날 급등을 만들어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차트 대형에서 보자면 4월 저점 바닥과 7월 바닥 자리가 있어요. 여기 자리인데 여기에 되돌림 반등이 나와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요일날 급등이 나왔었던 자리가 조금은 아쉬운 게 뭐냐면 이 바닥 자리, 4월 바닥과 그리고 7월 바닥 자리에서 그 가격대에 해당하는 자리가 12,000원 초반대인데요. 거기 자리를 딱 터치하고 윗꼬리를 달고 떨어져 버렸거든요. 본봉상으로 보더라도 장 초반에 그냥 급등 주고 나서 바로 고꾸라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좀 횡보하는 모습이 좀 나오면서 버티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긴 했지만 우선 이슈는 좀 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갈 겁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12,000원대를 어떻게 돌파를 시킬 것이냐, 안착을 시킬 것이냐, 또 맞고 떨어질 것이냐에 대한 좀 부분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우선은 당장은 눈에 보이는 자리는 11,400원, 11,500원 자리까지는 그래도 상승을 줄 겁니다. 그런데 12,000원대에 돌파가 나와줘야 되고, 만약에 안착이 나온다면은 그 위로도 열려 있긴 해요.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며칠 안으로나 조만간 이번 주면 좋긴 하겠는데 12,000원 위쪽에 12,500원 정도면 좋겠는데요. 하여튼 12,000원에서 12,500원 정도 가격 기준으로 해서의 안착이 나온다면은 한 번에 더 상승 가능성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주가 차트가 약간은 그래도 반등 조짐이 보이는 차트니까 조금 기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TDS팜 같은 경우가 상승이 조금 나오긴 했어요. 특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잘 보시면 신규 상장주들의 움직임이 꽤나 재밌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이에세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꾸준하게 첫날 이 급락이 나오고 되돌림 반등이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M83 같은 경우에도 첫날 상승 줬다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상승적 분위기를 타고 가는 분위기. 그러니까 전체 시장의 조금 수급적인 부분이 신규 상장주들이 조금 움직임이 나와줘요. 이것처럼 이제 엑세스락스 같은 경우도 금요일에 상한가를 갔거든요. 이런 종목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TDS팜도 신규 상장주들이 좀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그 흐름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뭐 이슈들도 있겠지만 이슈를 붙일 만한 게 사실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흐름이 나쁘진 않다. 시간으로도 5% 상승이 나왔고요. 우선 금요일 같은 경우가 20%까지 상승을 하다가 1% 마감을 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은 뭐 42,000원대나 43,000원대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큰 폭의 상승은 좀 제한적일 거라 너무 큰 기대 하시면 안 되겠다. 이 정도 말씀드려볼 테니까 오늘 시간의 종목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종목들 5개 살펴봤습니다. K뱅크 상장 예심 통과 소식에 브리지텍, 인지소프트 주목해 보면서 브리지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장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이겠지만 8,000원 이 라인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지금 개장 전에 좀 살펴봐야 될 종목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개장 전에 좀 보셔야 될 종목들이 있는데요. 거래량 기준으로 좀 뽑아봤습니다. 자, 우선 좀 보자면 노브랜드 같은 경우도 신규 이제 상장주였죠. 보통 아시는 그 노브랜드가 아니고요. 의료 디자인 플랫폼 하우스인데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금요일 날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8월 달 언제인가요? 8월 12일 날도 그 전부터 해서 비슷한 현상이 좀 나오다가 급등이 나와서 빠졌던 상황이고 다시 바닥을 찍고서 가는데 이번에 거래량 자체가 꽤나 조금 큽니다. 큰 폭의 거래량이 나왔어요. 500만 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승을 주면서 가는 그림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상승을 준다면 눈에 들어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자리일 것 같은데요. 6월 달에 바닥을 터치하고 급반등 나왔었던 저항 자리가 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7월 달에도 횡보했었던 자리, 이 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에서 돌려 세워 여기 자리까지죠. 가격적으로 22,000원까지 됩니다.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별다른 좀 악재만 없다면은 충분히 22,000원까지 열려있는 종목이니까 2만 원 돌파 한번 보고 대응해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메디텍인데요. 이 종목도 보시면 신규 상장주입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의 움직임이 이런 흐름들이 많아요. 바닥에서 돌려쳤다가 밀리고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 동반하면서 가는데 하루 이틀은 더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선 라메디텍 같은 경우에도 레이저 기술 사업 확장 가능성 이슈가 좀 있긴 하지만 이 대금도 그렇지만 거래량 자체가 많이 죽어 있다가 터졌다는 거. 특히나 이제 라메디텍의 거래량은 지난 금요일에 거의 1,000만 주였습니다. 980만 주가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하나 보자면은 여기 자리죠. 이 나름의 이 박스 자리나 고점 자리에 해당하는 여기 자리를 돌파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 종목도 차트 움직임상으로는 전 저점이라 표현하자면 7월 달에 이 저점 바닥인데요. 여기가 이제 16,000원대가 조금 넘어갑니다. 그래서 16,000원대 정도까지는 크게 문제없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터치하고 떨어질지언정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는 종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HK 이노엔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정말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되게 의미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1월 달이었나요? 1월 언제 있는 거야, 이날이? 1월 3일 날. 1월 3일 고점 자체가 여기가 한 47,000원대 넘어가는 그런 그림인데요. 보시면 최근에 이 자리를 완벽하게, 이 자리죠. 완벽하게 넘어가는 모습이 금요일 날 나와줍니다. 그리고 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차트를 더 당겨보자면 계속 고민이 됐었던 자리예요. 이 자리 자체가. 여기 자리도 보이죠? 2022년도 때. 이게 넘어갔어요. 자, 차트가 완전 되돌린 흐름이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제 그 전에 저점 바닥에 하셨던 자리가 21년, 22년도 때 나왔던 자리, 이 자리입니다. 여기 자리가 가격 전략으로 따져보자면 얼마? 5만 원입니다. 5만 원. 그럼 뭐 5만 원대까지는 우선은 큰 문제 없이 올라갈 가능성은 열려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뭐 약간의 시세적도는 고민스럽긴 하지만 나름의 실고가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5만 원이 넘어가는 5만 원 초입 구간, 5만 2, 3천 원대까지는 매물벽이 약간 빕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한 번 아니면 두 번의 상승 흐름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HK 이노엔도 뭐 엠폭스 이슈도 있고 컨디션을 비롯해서 이익 개선 이슈가 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하시고 보시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세 종목 말씀드려 볼 테니까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살펴볼 종목들 세 종목 꼽아주셨고요. 라메디텍은 16,000원대 정도까지는 크게 문제 없이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의견 주셨고 HK 이노엔도 마찬가지로 5만 원대까지 상방 열려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중에서 전문가님 원픽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이 중에서는 아니고요. 대형주 하나를 좀 준비했습니다. 자, LS를 오늘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바닥에서 좀 돌려 세우는 모습이고요. LS 이링크라는 회사가 이제 전기차 충전하는 회사인데 상장 계획이 있습니다.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LS 이링크의 보유 지분율이 50%가 현재 LS에 들고 있고요. 자회사 LS 전선 비상장 그리고 LS 일렉트릭 상장 종목의 매출이 너무나도 긍정적인 부분은 잘 아실 겁니다. 전력망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국 내에서도 전력망 수요가 굉장히 조금 필요합니다. 너무나 좀 부족하기 때문에 또 국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이슈를 가지고도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차트가 잘 보시면은 221선 라인인데요. 돌파 시점이 나와주는 모습이고요. 큰 바닥에서도 조금씩은 올라가는 모습들. 또 하나 이제 살펴보셔야 될 게 수급적인 부분에서 기관들은 매도세가 좀 나오지만 조만간 좀 멈출 거라 보고요. 외인들의 매수가 잡혀주면서 차트가 되돌림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그래서 외인 매수세가 기관 매도세를 조금 압도하고 있는 모습이 금요일 날 좀 포착이 됐고 지난 27일도 포착이 좀 됐습니다. 조금씩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 그러니까 뭐 크게 물릴 가능성보다는 안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매수가는 10만 9천 원에서 한 11만 3천 원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목표가는 1차로는 제가 13만 원까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2차는 16만 원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 1차 자리가 보시면 이게 한번 밀렸었던 자리의 저항 자리들에 좀 해당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돌파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13만 원 돌파가 나와준다면 바로 전에 고점인 16만 원짜리 노려볼 수가 있겠죠. LS 차트도요, 완전 바닥에 되돌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릴 가능성은 크게 존재하지 않고 조금이나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손절가는 짧게 잡습니다. 10만 6천 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우선은 빠져나오시고 좀 지켜보시다가 다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네, 전력 기기 관련해서 시세 많이 냈을 때 LS도 같이 좀 주목을 받은 바 있죠. 자회사로 LS 전선이나 LS 일렉트릭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실적 좀 잘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최근 LS 이링크 지분 지금 50%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 신청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튀어오를 수 있을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1차로 13만 원, 2차로는 16만 원까지 목표가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가 타이트합니다. 10만 6천 원 선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전략들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12시에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정오의 템베거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